황지원 강사님의 인스타 공동 구매에 특급 노하우를 전수 받으실 첫 번째 주인공이십니다. 첫 번째 학생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다랑 공부 강의 최종 성적 우수자 10인 중 한 명으로 뽑힌 바로 소윤의 수망입니다. 원래부터 인스타 공동 구매에 관심이 좀 많으셨나요? 인스타 공부는 되게 예쁘고 사진 잘 찍는 사람만 하는 줄 알고 아예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어찌 강의에서 황지원 선생님께서 그 온화한 미소로 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다고 그런 확신에 참 말씀해 주셔서 그 다음날 바로 MKYU에 등록하고 공부 강의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야, 실천하시는 게 더 대단하십니다. 네. 그럼 인스타 공부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 공부 강의 마지막에 선생님께서 업체를 연결해 주셨거든요. 그 오. 업체 통해서 네, 건강식품을 지금 1차, 2차 두 번 진행을 했고요. 네. 내일 모레 수목금 이렇게 3차 공부 진행 예정입니다. 1차, 2차 때 좀 판매를 하셨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1차 때는요, 네. 총 13분이 구매해 주셨고 54박스를 판매했어요. 2차 때는 네, 총 우와. 10명이 구입해 주셨고요. 43박스 판매했습니다. 오늘 황지원 강사님한테 이 어떤 점을 특별히 좀 과외받고 싶은지, 특급 노하우 중에서도 또 무언가 어떤 분야를 더 과외받고 싶으세요? 지금 공부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아요. 업체 컨택 노하우와 업체가 거절했을 시에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가장 궁금해요. 처음에 질문하셨던 부분, 네. 공구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네. 물론 이제 첫 공구는 제가 소개해드린 업체와 시작을 하셨을 테지만 이렇게 공구를 하다 보면 혹시 제안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다른 제품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DM이나 이렇게. 딱 한 번 있습니다. 받으셨죠. 그래서 해시태그 같이 네. 해시태그에다가 내가 공구를 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것만으로도 공구를 해줄 판매자를 찾는 업체에서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품을 브리드를 공구하실 예정이잖아요. 그럼 해시태그 브리드 공구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도 그 해시태그를 찾아서 판매를 원하는 공급 업체에서 연락 오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최근 피드에 이제 노부영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관심이 많으신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만약에 이 책을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제일 첫 번째는 이 노부영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 것 같아요. 노부영 사이트를 검색을 해보면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계정에 무조건 첫 번째 DM을 보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제품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책에 대해서 피드를 녹여냈더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고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연락처를 남기면서 꼭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DM을 보시는 것이 첫 번째 발걸음인 거죠. 그런데 도서의 경우에는 유통하는 업체가 하나 더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가장 큰 업체 웅진 이런 출판사 있잖아요. 그런 웅진의 출판사에서는 본사에서 우리 1인 기업들에게 웅진 책을 바로 공급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공급을 해주냐면 그 유통하는 첫 번째 총판이 있어요. 총판. 총괄 판매를 관여하는 그런 업체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럼 그 업체와 컨택을 해야 그 제품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총판 업체의 연락처나 담당자 연락처는 사실은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시크릿 비밀이고 그것이 나의 유통 경로나 제품을 보유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다양성의 가장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유하지 않으시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찾아내야 하잖아요. 총괄 업체를. 그러면 첫 번째는 이 DM을 보내보고 혹시 노부영 본사에서 제품을 바로 공급을 하는지 아니면 이와 같이 총판이 따로 있는지를 문의를 해보는 거죠. DM으로 보내서 연락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 노부영을 쳐봅니다. 노부영을 쳐서 들어가 보면 노부영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판사 사이트가 있어요. 홈페이지 사이트. 그러면 jybooks.com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보면 여기에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센터 전화번호에 전화를 해서 의사를 밝히는 거죠.
판매를 하고 싶다. 예. 그렇게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이 의사를 표현을 하게 되면 이 회사의 정책들을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뭐 총판이 있어서 그쪽으로 연락하시라. 혹은 우리는 본사에서 제품을 공급하니까 혹시 제품을 소개하고 싶다면 뭐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된다 등등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주기도 해요. 그렇게 이제 컨택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소맘이 600명대 팔로워가 있는데 3만 명을 만들어 와라. 이렇게 하면 사실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 제품을 당장 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네요. 그렇게 됐을 때는 네. 끊임없이 자신의 이 제품에 대한 애정도를 밝히셔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전화를 우선 해보시고 본인이 이 제품에 대한 애정도 그리고 나는 이 제품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마이마하게 공부를 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 1, 2차 공구 피드를 보면서 한번 또 피드백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소윤의 지금 피드를 좀 보면은 1, 2차 공구를 좀 하셨던 피드가 네. 아래쪽에 있는 건가요? 네네. 오, 쭉 내려가 보시면은 공구 피드가 네. 좀 많이 내려가야 되나요? 이 제품인 것 같은데 이벤트 네네네. 당첨자 맞습니다. 이런 피드 와, 그다음에 느낌 있게 가정 많이 마감이나, 올리셨다. 예, 이벤트 오픈 피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후기 모음도 있고요. 와. 네, 너무 아이와 잘하셨네요. 영상도 함께 올리시고. 네. 지금 피드 계정 전체를 한번 검토해 드릴게요. 네. 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로고는 오히려 내 계정의 느낌을 바로 보여주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소유만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 내용에 보면 소윤의 뭐 놀이나 육아 정보 이런 것들을 알려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소윤의라는 그 말로만으로는 이 계정이 과연 육아 계정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뭐 아이의 뭐 이모티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로고보다는 아이의 얼굴이나 뭐 소영님의 얼굴이라든지 육아맘이니까 계정주 얼굴로 바꾸시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요 소윤의 시리즈로 해서 제가 해시태그를 만들어서 올리시라 해서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잘 적용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게시물에 해시태그를 들어가면 사실 게시물이 막 100개씩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17개, 뭐 20개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해시태그를 너무 여러 개로 가지치기 하실 필요 없이 한 2개, 3개 정도로 예를 들면 뭐 소만 육아 정보 안에 이 책과 놀이를 다 넣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굳이 이 해시태그를 3개로 나눌 만큼 게시글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해시태그를 만약에 한다고 하신다고 하면 뭐 육아 정보나 먹거리 요 두 정도 아니면은 뭐 육아 정보나 문맹 탈출 요렇게 2가지 카테고리에서 해시태그 2개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 프로필도 지금 PC에서 열어서 이렇게 다 보이는 거지 핸드폰에서 보이면 한 4줄 정도면은 가려져서 안 보여요. 굳이 내가 이 해시태그를 막 많이 써봐야 그걸 소용이 없네. 더보기를 눌러서 다 하나씩 들어가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로 묶어서 더 크게 그 해시태그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야 내 팔로워들이 이 해시태그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더라도 분산되지 않는 거죠. 제품을 판매할 때에도요, 단순히 이러한 업체에서 주는 이미지 네네. 사진. 제가 강의에서도 신신당부를 했어요, 사실은. 이런 이미지 사진 쓰지 마시라고. 굉장히, 별로 좋지 않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같은 제품을 저도 공구를 종종 하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제 네네. 피드에는 이런 이미지 작업된 사진을 올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이미지 작업 사진이 필요하다면 두 번째 피드에 넣는 거죠. 꼭 이것을 메인 사진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확실히 메인 사진으로 했더니 옆에 있는 댓글 수의 거의 3분의 1 타작 반 타작이 났거든요. 반응이. 옆에 있는 거는 댓글이 뭐 54개인데 여긴 17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 사진을 쓰는 건 굉장히 비호감인 거죠. 공구가 종료되고 나면 이 피드를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좀 더 내 피드의 흐름과 좀 더 부드럽게 잘 연결될 수 있겠다. 지금 평소에 쓰시는 색감이 파스텔 톤이고 좀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는데 갑자기 쨍한 이미지 사진이 들어가니까 피드 전체가 좀 흐트러지고 거부감이 올 수 있다. 오픈에는 쓰셔도 돼요. 오픈에는 사람들의 이목을 쫙 집중시켜야 하기 때문에 오픈 피드에는 이렇게 쓰시고 사진도 굉장히 제품 사진 깔끔하게 잘 찍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계속 반복되죠.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그쵸? 그래서 똑같이 사진을 찍더라도 보세요. 아이가 먹고 있는 사진에는 좋아요가 104개나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제품 사진에는 좋아요가 72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사진을 여러분들이 쓰실 때에도 공구가 끝나면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하시고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에만 제품 사진으로 임팩트를 주셔라. 제품 사진을 아예 쓰면 안 된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품 사진이 딱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 제품 공구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딱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집중이 확 되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벤트를 한다던가 아니면 오픈을 한다 이 정도에는 제품 사진을 넣는 것도 때로는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 3개 이상 반복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반복이 된다면 공구 끝나고 정리하고 최대한 반복되지 않게 지금 아이가 실제로 먹는 모습, 내가 먹는 모습, 이거를 활용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준다면 오히려 정말 내가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나의 진심이 전달될 수 있는 사진이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와, 오늘 정말 쪽집게 과외네요 라는 댓글이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어떠셨어요? 수맘님? 네, 역시 선생님 날카로운 분석 때문에 제가 너무 민망했어요. 네, 공감을 너무 계속 해주시면서 들으시는 것 같았어요. 상처된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다시 선생님이 강의하셨던 그거 제가 다 필기했거든요. 너무 그거를 안 보고 제 마음대로 할 것 같아서 많이 반성을 했고요. 네. 네, 다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아유,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도 소영님의 인스타 공동 구매 네. 이걸 보시면서 네. 발전 가능성 어디까지 좀 보셨나요? 빠른 시간 내에 네. 저를 뛰어넘는 멋진 분이 되실 거라고 저는 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MTY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김미경 학자님, 또 이렇게 산타 선생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학생 송암이었습니다. 3차 공구도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